오늘은 제가 한 가지 실습 사례를 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비포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개선해본 애프터 슬라이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먼저 비포 슬라이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내용을 담고 있는 장표인데요. 하단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점유율이 업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고 10년 동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내용과 의도가 한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슬라이드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파악해 낼 수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변화를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 슬라이드를 시각화하는 첫 번째 프로세스는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사용할 폰트 그리고 컬러 체계 그런 것들을 좀 통일감 있게 적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메시지 전달이 일관성 있게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슬라이드를 만들 때 포인트와 본문용 서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포인트 서체는 말 그대로 강조해야 하는 텍스트, 포인트 부분에 활용하는 서체이고요. 본문용 서체는 가독성이 좋아야 하는 본문 내용에 적용하는 서체입니다. 공채를 포인트 서체로 사용했고요. 코펍 시리즈를 본문용 서체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컬러 체계를 잡을 때 메인 컬러 한 가지, 그리고 메인 컬러와 비슷한 유사색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오고요. 이 회사의 로고 컬러가 베이지 계열이어서 메인 컬러를 베이지로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메인 컬러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기에 약한 컬러라고 판단이 돼서 포인트 컬러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보통 포인트 컬러를 잡을 때 메인 컬러 계열에서 가장 강렬한 컬러를 하나 잡거나 혹은 아예 메인 컬러와 완전히 반대되는 보색 계열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퀄리티 높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무채색을 어두운 무채색, 중간 무채색, 밝은 무채색의 톤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시각 요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슬라이드마다 전달할 내용이 모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고 또 어떤 슬라이드는 다이어그램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겠죠. 또 그래프와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을 어떤 시각 요소를 통해 전달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비포 슬라이드에서 시각 요소를 잘 선택했는지 볼까요? 먼저 하단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어떤 점유율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퍼센트 비교, 항목 간의 구성 비율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이나 파이 그래프를 그린 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나 업종에 관련된 이미지가 추가되면 좀 더 생동감이 생길 것 같아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죠. 언스플래시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는 슬라이드별로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세세히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담긴 의도나 의미, 정보를 캐치해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흐름, 슬라이드의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슬라이드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전달할 내용을 구분해서 시선을 안내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각 요소를 얹을 효과적인 판을 짜고 정보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게끔 시각적인 가이드를 마련하는 겁니다. 내가 전달할 내용을 좌우로 분할해서 전달하는 게 더 유리한지, 좌우라면 반반씩 분할할 건지 아니면 3개 영역으로 분할해서 시각 요소를 얹을 건지 4개로 분할할 건지 아니면 상하로 분할해서 시각 요소를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흐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흐름이 좋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슬라이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상단에는 항상 타이틀 영역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밑에 큰 영역은 하얀 도화지처럼 횡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혀 슬라이드의 흐름이나 이런 게 없죠. 매 슬라이드마다 전달할 내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시각 요소들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슬라이드의 큰 흐름, 레이아웃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슬라이드의 가장 큰 문제죠. 이 슬라이드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정보 전달이 잘 될까요? 일단 상단 타이틀 부분의 흐름을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흐름상 상하 2열로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시각 요소를 다 제거했고요. 흐름을 잡아줄 판을 깝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사진, 얘를 상단에다가만 넣을 거거든요. 이 사진을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2분할되는 저 선까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사진 위에 텍스트를 얹혀야 되는데 엉켜가지고 안 읽히겠죠? 그럴 때는 검은색 도형을 깔고 투명도를 주는 거죠. 삽입 메뉴에서 도형을 까는데, 자, 우리는 검은 도형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적절하게 해주면 되겠죠. 저는 한 25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를 하나하나 적는 거죠. 헤드라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서체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제가 이 상단 슬라이드의 바깥쪽에 미리 지정해 놓은 컬러하고 텍스트들을 다 널어놨는데요. 이렇게 널어놓은 이유는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컬러는 그냥 바로 스포이드로 찍으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서체들은 컨트롤 쉬프트 C, 적용해야 하는 곳에 컨트롤 쉬프트 V를 하면 속성이 복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강조할 부분은 포인트 서체, 그리고 일반 본문은 본문용 서체를 적어주는 게 유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중요한 곳에는 이런 메인 컬러나 포인트 컬러를 적용해주면 훨씬 더 이 텍스트가 살아나겠죠. 밑에 하단에는 파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파이 그래프를 엑셀과 연동하는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일반 도형으로 좀 더 심플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원을 그리고요. 면은 비워져 있고요. 도형 윤곽선만 있죠. 그리고 이 윤곽선을 좀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한 18 정도로 줘볼까요? 좋습니다. 도형에서 부분 원홀을 위에다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요. 자,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크기를 맞춰줘야겠죠? 이 위에다가 놓을 거니까. 파이 그래프는 12시 방향을 기점으로 우측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죠? 30 처음에 8%인가요? 도형의 컬러는 우리가 지정한 이 포인트 컬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역시 18 정도로 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자르지 않고 둥글게 갈 거거든요. 끝 모양의 종류를 원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점유율, 제목을 넣습니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복사를 하겠습니다. 도형들의 간격을 맞추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비포 슬라이드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모든 시각 요소들을 통일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요. 폰트, 포인트 서체, 본문용 서체 정하고요. 그리고 컬러,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 그리고 유사색, 그리고 이런 컬러들을 받아줄 수 있는 무채색을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슬라이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각 요소들을 사용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각각의 점유율을 수치화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 그래프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흐름을 상하로 쪼개고 위쪽에다가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이미지를 깔고 투명도를 통해서 이미지를 눌러주고요. 텍스트를 얹고 파이 그래프를 하단에다가 배치를 했죠. 오늘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